F-50 전투기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예상과 달리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근 한국과 이집트 간의 F-50 전투기 101대 도입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집트 공군은 F-16 전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던 중 F-50을 유력한 후보로 고려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산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집트 공군은 오랜 기간 미국의 군사 원조를 통해 F-16을 운영해왔으나 미국의 소극적인 대응에 실망하여 대체 전투기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4.5세대 전투기 J-10C가 대안으로 떠올랐으며 가격 경쟁력과 최신 기술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내에서는 큰 환호가 터져나왔으며 중국 방산업계는 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F-50의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강조하며 이집트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F-50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네토 표준을 따르는 강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산 전투기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집트의 주요 전투기인 F-16과 호환성이 뛰어나 조종사 훈련 및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F-50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F-50의 이집트 수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F-50의 장점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집트가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중국과 계약이 체결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이집트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F-50의 향후 수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특히 불가리아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F-50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네토 회원국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F-50의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은 향후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집트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F-50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외교적 협력을 통해 F-50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K장갑차 40년, 국산 차세대 장갑차는 언제? 장갑차란 말 그대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갑을 두른 차량이다. 국내 최초 독자 모델의 장갑차로는 K200 계열이 있다. 1984년 육군에 전력화된 K200 장갑차는 어느새 운용된 지 40년이 됐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는 수명 주기를 최소 30년 혹은 최대 40년으로 계산한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산 차세대 장갑차 개발에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78년부터 개발된 K200 장갑차는 병력 수송 및 전투용으로 1700여 대가 배치됐고 자주발칸, 자주박격포, 군안 장갑차, 지휘 장갑차 등 계열 차량 800여 대를 포함하면 총 2500여 대가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육군에서만 장갑차를 쓸 것 같지만 K200 계열 장갑차는 상륙작전을 하는 해병대, 그리고 공군의 기지방어 등 다재다능하게 사용되고 있다. 육군 최초의 장갑차는 미군의 군사원조, 군원로 제공된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였다. 1948년 12월 10일 육군 기갑부대가 출범할 때 이 장갑차와 역시 미군의 군원으로 제공된 M2 방궤도 장갑차가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국산 장갑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70년대부터다.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군의 군원으로 받은 M113 계열 장갑차를 국내에서 정비해 쓰거나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6614cm 차륜형 장갑차를 기술 도입해 국내 생산하기도 했다. 우리 군이 국산 장갑차 개발에 나선 것은 미군의 M113 계열 장갑차가 노후화하면서 이를 대체할 장갑차가 필요했기 때문. K200 장갑차의 최초 사업명은 두꺼비였다. 두꺼비의 번식력처럼 K200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열 무기를 만들겠다는 목표였다. 여기에 더해 K200의 D100은 개발 당시 시험평가에서 200개의 결함을 찾아내 완벽한 성능의 장갑차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개발된 K200 계열 장갑차는 꾸준한 성능 개량을 통해 지금도 우리 군의 마당발로 활약하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개발돼 우리 군에 전력화된 K200 계열 장갑차는 1993년 말레이시아에 수출돼 국산 장갑차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보스니아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 장갑차가 필요했고 K200 계열 장갑차를 선정한 것이다. 110여 대를 도입한 말레이시아는 2000년부터 당시 두산 인프라코어, 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200 계열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엔진 출력을 28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향상시키고 반자동 변속기를 완전자동 변속기로 교체했다. 이 사업은 2006년에도 추가로 진행됐고 지난해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말레이시아 현지 특수차량 제조사와 말레이시아군의 K200 계열 장갑차의 추가적인 성능 개선에 합의했다. K200 계열 장갑차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K21 장갑차가 새로 개발됐다. K21 장갑차는 K200 계열과 달리 보병 전투차로 만들어졌다. 기존 K200 계열은 보병을 전장에 실어 나르는 개념의 장갑차였다. 반면 K21 장갑차는 보병을 실어 나르는 동시에 자체 중무장을 갖추고 전투가 가능한 장갑차로 진화했다. 2009년부터 육군 기계화 부대에 전력화된 K21 장갑차는 460여 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K200 계열 장갑차와 달리 수출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K21 장갑차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드백 장갑차를 호주 육군이 차세대 장갑차로 선정했고 같은 해 12월 24억 달러, 약 3조 4천억 원 규모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129대가 호주 육군에 도입될 레드백은 폴란드, 루마니아, 인도에도 제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자폭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장갑차가 매일같이 터져나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장갑차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원한 190여 대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호평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동안 사용한 소련제 장갑차 BM-P-2분의 1화 달리 지뢰를 받거나 기관포나 드론의 공격을 받아도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할 만큼 튼튼한 방어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군이 운용 중인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러시아군의 최신 전차인 T-90m의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협공을 통해 파괴시킨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통해 신형 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육군도 가칭 K31로 알려진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이다. 사전 개념 연구는 마무리된 상황이고 소요 검증을 통해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 2030년대 중후반쯤 전력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부터는 개발 여부를 본격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기존 K200 계열 장갑차의 추가적인 성능 개량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한정된 차체와 기동성으로는 생존성을 높일 방어력과 공격력을 갖추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다. 이 때문에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차세대 보병전 투장갑차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3. 팔라완은 중국 땅 황당 주장. 필리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필리핀 팔라완 섬이 중국의 영토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섬은 1400년대 명나라 시대 탐험가로 알려진 정어의 이름을 딴 정어다오인데 19세기 말 스페인과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면서 빼앗겼다는 겁니다.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 팔라완 섬은 예로부터 불가분한 영토의 일부였으며 판다. 중국은 주권 요구를 포기하거나 필리핀의 관할권을 인정한 적 없습니다. 팔라완은 중국 본토에서 1500km 넘게 떨어진 섬으로 그동안 중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해온 남중국해 구단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영상이 연이어 올라오자 필리핀 측은 반발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과거 역사 기록에도 중국인이 팔라완에 정착한 기록은 없다며 상식선을 벗어난 완전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측의 정보전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일부가 다른 어느 국가의 주권 영토에 포함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를 두고 오랜 기간 영유권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무인기 촬영을 하거나 필리핀 군사시설을 정찰하고 대통령궁 주변에서 도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필리핀 당국에 붙잡히면서 양국 사이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